사라져가는 우리의 옛길을 찾아 떠났던 과거로의 여행. 그곳에서 만난 옛길들은 아름다운 풍경은 물론 길에 얽힌 숱한 사연과 역사를 고스란히 전해주었는데요. 여기 아직 다 전하지 못한 우리의 옛길 이야기가 있습니다. 길 위의 철학자 신정일 씨가 안내하는 우리 땅 걷기의 마지막 여정. 이번 여정은 소백산 자락길과 견산 마실길입니다. 소백산 자락길은 아름다운 절집과 함께 또는 그리고 선비 문화가 많이 남아있는 곳이고 세계 이황 선생이나 또는 김일손이나 수많은 선비들이 시인 북객들이 걸으면서 많은 글을 남긴 곳들이 바로 이 소백산 자락길이죠. 옛 사람들의 마음을 따라가는 소백산 자락길. 그리고 파도 소리, 바람 소리가 즐거운 변산 마실길까지. 이 가을 천천히 걷기 좋은 우리의 길입니다. 신정일 문화사학자와 걷는 소백산 자락길은 경북 영주에서 충북 단양까지 이어지는 40여 킬로미터 구간. 그 첫 출발지는 겹겹이 파도치는 산자락에 꼿꼿하게 서 있는 부석사입니다. 첩첩산 중에 숨어 수차례의 전란에도 그 역사를 지켜온 호국 사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 무량수전은 외구의 침입에 맞서 동쪽으로 앉은 부처가 그 위엄을 뽐내고 있습니다. 의상대사의 진영을 모신 조사당에선 애절한 설화도 들려옵니다. 의상스님은 당나라 가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깨달음을 얻고 돌아올 적에 하숙집을 했었던 선묘라는 여자가 사랑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의상이 떠났다고 하니까 자기가 그 바다를 다스리는 귀신이 돼가지고 용이 돼가지고 따라왔어요. 와가지고 오니까 이곳에 와서 의상스님이 절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이것들이 도둑들의 소굴이기 때문에 세울 수가 없는데 선묘낭자의 힘으로 해가지고 도둑들을 물리치고 절을 세웠다. 바위로 변해 도적을 물리친 선묘의 설화는 부석이라고 새겨진 바위로 남아있는데요. 돌 하나, 기둥 하나하나에 부석사의 역사가 흐릅니다. 이게 바로 배을림 기둥이죠. 이 배을림 기둥에다가 기대고 있으면 어떤 때는 막 이렇게 앉기도 하거든요. 이 사람들의 막 숨결이 들리는 것 같아요. 옛 사람들의 흔적을 새기며 걷다 보면 소백산의 천하절경 또한 가슴에 품습니다. 여기가 소백산이 저기 한눈에 보이거든요. 소백산 자락에서 그냥 퍼져나간 그냥 이 경상도 일대의 경치가 다 보이는 것 같아요. 문경, 상주, 예천, 안동 일대의 산들이 다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이곳에 오면 아주 가슴이 막 열리면서 장쾌한 기분이 들죠. 부석사에서 산길을 가다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 소수서원을 만납니다. 전통의 향기가 가득한 선비의 고장, 경북 영주. 선비들이 걸었던 그 길의 중심에 우리나라 사립교육기관의 첫 발자취인 소수서원이 있습니다. 많은 유생들이 이곳에서 자연의 기운을 만끽하며
호연지기를 길렀습니다. 소수서원 근처엔 옛다리에 얽힌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소수서원에 다니던 유생들이 이 근처 마을 처녀들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애를 낳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라고 데려가지를 못하니까 5월 모시에 여기다 데려다 놔라 해가지고 지나가다가 본 것처럼 해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다리 밑에서 울고 있어서 데리고 왔다 해가지고는 자기 아들이라고 얘기도 못하고 키웠던, 그래서 예전에 그 미운 짓 하면은 너 다리 밑에서 주워온 놈이다 했던 얘기가 이곳에서부터 연원이 된 것입니다. 한편 다리 밑으로 흐르는 죽계천은 이 고장의 슬픈 역사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영주시 수능면의 상징이 된 은행나무. 이 나무엔 조선시대 단종 복위운동으로 죽계천에서 희생됐던 수능 사람들의 혼이 깃들어 있습니다. 단종의 복위운동 하던 단종의 삼촌인 금성대군이 부사를 데리고, 이번 부사를 데리고 서울로 올라가서 복위운동 하려다가 실패를 해서 이 수능이 도호부란 큰 도시였는데 폐부를 당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가옥이고 백성들이고 큰 나무들이고 동목들이고 다 잘려지고 불타지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한 200년, 227년, 한 230년이 지난 후에서야 금성대군이 복위가 됩니다. 그 당시에는 역적이었지만 다시 복위가 되어서 상소 끝에 복위가 되어서 보니까 다시 수능이 마을이 사람들이 살게 되고 또 그 직후에 소서원도 세워지고 마을이 다시 융성하게 될 때 다시 230년 만에, 약 230년 만에 이 은행나무가 다시 음도시에서 살아났다 합니다. 인간사의 희비극에 감흥하여 번성하기도 하고 시들기도 했던 은행나무. 나무는 스스로의 몸에 격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수능에 몰아닥쳤던 피해 역사가 소백산 철학의 깊은 여운으로 남아 있습니다. 소수서원과 금성대군 신단을 지나면 초암사에서 출발하는 소백산 옛길을 만납니다. 소백산 국망봉 기슭에서 발원한 죽계구곡을 따라 천천히 걷는 숲길. 잔잔히 흐르는 물소리를 벗삼아 걷다 보면 산행의 참맛을 느낄 수 있는데요. 가을이 깊어가는 완만한 숲길이 조용히 사색하며 걷기에 좋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이 계곡의 물소리가 마치 노랫소리 같다 하였던 죽계구곡. 이런 물이 참 맛있는데, 물맛이 좋아요. 길이 다른 길보다도 예. 손을 덜 타는 그런 느낌이 나고 자연 그대로의 그 모습 그것 때문에 늘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 길하고 저하고 이제 하나 되는 느낌 이런 것들을 가지지요. 뭐 새소리 듣고 물소리 듣고 길에 취해가지고 걷다가 보면은 자동적으로 신선이 되죠. 그렇죠. 퇴계 이황 선생도 사실 죽계구곡을 이 길을 걸으면서 그런 생각이 잠겼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옛 사람들의 감흥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백두대간 허리쯤의 소백산 일대를 조선시대 풍수학자 남사고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라 했는데요. 정감록에 기록된 10승지 중 1승지가
바로 소백산 철학의 금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기가 지금도 시원하네요. 예, 여기 혹시 평안도에서 오신 분? 평안도가 고향이신 분? 차치네 뭐 저 집에 저 수경이네도 이북 사람이고 뭐 많지 뭐요. 풍수 때문에 이쪽으로 온 사람들도 많이 있다던데. 그러니까 이북 사람이 여기 비랑꽃이라고 이어와서 많이 살았어요. 십성지가 전쟁 없고 병 없고 뭐 이러니까는 그 십성지로 들어가잖아요. 태백과 소백산 사이 풍기 참이 우리나라 정감록 십승지 중에서도 제일 승지가 여기에요. 난리가 나지 않고 병난이 일어나도 사람들이 다치지 않고 그래서 평안도나 함경도 황해도 사람들까지도 이 일대로 많이 숨어 살았던 곳이 바로 이 풍기 참 여기 일대지. 전쟁이 나도 안심하였다는 천혜의 길. 그 길의 가장 오래된 역사는 소백산역에서부터 시작되는 옛 고갯길 중령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시방사역이었는데 소백산역으로 바뀌었구나. 단양에서 물길을 타고 서울로 가던 길. 그래서 영남 선비들이 15세 걸려서 걷는 길이 바로 중령 옛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중령 옛길이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선비들이 청운의 꿈을 품고 과거를 보기 위해 걸음을 내딛던 중령 옛길. 삼국시대 신라가 처음 개설했던 유서 깊은 이 길은 철도와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서서히 끊겼는데요. 한적한 이 길이 과거엔 문경세제 그리고 추풍령과 함께 한양으로 가는 3대 관문이었습니다. 이 고개가 바로 풍기에서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으로 넘어가는 고개 689m밖에 안 되지만 옛사람들이 가장 서울로 갈 때 가장 지름길이 바로 이 중령 옛길이었습니다. 자연의 고즈넉함이 살아있는 중령 옛길. 저마다의 사연으로 이 길을 걸어갔을 선현들의 모습이 아련하게 다가옵니다. 이 지역에는 수많은 시인 묵객들 그리고 선비들이 많이 와서 살았었고 이곳에서 자기들의 꿈과 이상을 펼쳤던 곳이 바로 소백산 자락의 영주, 순흥, 풍기 일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과 글과 사상들이 바람으로 전해지는 길. 그래서 소백산 자락길은 가슴 안에 오래도록 남아가지고 가끔 힘들 때마다 많은 그 시사점을 던져줄 것입니다. 소백산 자락길에 이은 두 번째 여정은 전라북도 부안의 변산반도 국립공원을 휘감아 도는 변산 마실길입니다. 서해의 진주 변산반도를 따라 걷는 17.5km의 변산 마실길. 변산 마실길의 특징은 지리산 둘레길과 그 제주 올레길의 중간쯤이라고 할까요? 숲이 좋아가지고 바람으로 머리빗질을 하면서 걸을 수 있고 그리고 파도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파도 소리를 자장가 삼아 천천히 들으면서 가면은 가장 좋은 길이 바로 이 변산 마실길입니다. 그래서 물이 빠졌을 때는 바로 바닷가 길로 가고 물이 가득 찼을 적에는 숲이 우거진 길을 가는 두 갈래 길이 바로 변산 마실길의 특징입니다. 때로는 바다를 벗삼아
때로는 숲을 벗삼아 느리게 걷기 좋은 이 길은 수억 년의 세월이 빚어낸 빼어난 절경을 걸음걸음에 담는 길이 됩니다. 이곳이 바로 적벽강입니다. 왜 바다를 두고 그 적벽강이라 강이란 이름을 붙였느냐 하면은 송나라 때 그 문장가 아주 이름난 시인이죠. 소동파가 놀던 적벽강과 비슷하다 해서 이제 적벽강이라고 부르는데 붉은 돌이 한 500여 미터 쭉 펼쳐져 있죠. 그리고 이제 기암 절벽도 역시 그 적벽이라 해서 이곳을 적벽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검은 바위들이 바다로 흐르듯 뻗어 있고 그 뒤로 절벽이 솟아있는 적벽강. 그림보다도 더 아름다운 절경이 마음을 빼앗습니다. 조선의 문신과 묵객들도 그 절경에 이끌려 자주 찾았다는 변산반도. 바닷가를 수놓는 야생화까지 더해져 변산의 산책길은 예나 지금이나 걷는 행복을 선사합니다. 이런 숨은 명소가 있나 해서 꼭 아는 지인이나 가족분들하고 같이 와서 혼자 말고 같이 즐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해외에도 여러 군데를 많이 돌아다녀 봤지만 변산 마실길이 그에 못지 않도록 정말 되게 아름답고 좋다는 걸 느꼈습니다. 적벽강 일대의 언덕에 올라서면 집이 쓰러졌었어요. 서해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며 조선시대에 지어졌던 옛 공동신앙소도 만납니다. 저기 딸이 쭉 있잖아요. 예, 8명이네요. 예, 8명인데 마을 사람들은 바다를 수호하는 해신과 그의 8명의 딸들을 지금도 정성껏 모시고 있습니다. 배가 한 번 나가면 15일이 있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무사하게 내가 고기 잡아가지고 저를 만선해가지고 오라 이렇게 해서 여기 와서 기원을 하고 제사를 또 지내고. 음력 정월 보름, 마을에서는 굳은 일이 없도록 큰 제사를 지내는데요. 서해를 굽어보며 어선을 지켜주는 해신을 향해 주민들의 간절한 마음이 모입니다. 변산반도의 최서단으로 조선시대에는 해군의 근거지였던 격포항. 다목적 항으로 개발되면서 요즘은 사시사철 고기잡이 배들로 북적입니다. 항구 특유의 활기 넘치는 일상은 언제 봐도 정겹기만 한데요.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싱싱한 바다의 맛을 즐겨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봄에는 주꾸미, 가을엔 전어와 꽃게가 유명한 격포항. 지금이 꽃게철이에요? 네, 꽃게철이에요. 올해는 많이 잡혀요, 안 잡혀요? 올해는 풍년이에요. 많이 나와요? 살이 많이 나오네. 고맙습니다. 진짜 그냥 맛있습니다. 짭짜름한 바다의 맛이 도보 여행의 흥을 돋웁니다. 넌 이제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babe. 오늘이 바로 아니더라도 격포 서북쪽 해안을 따라 걷다 보면 또 하나의 명승지 채석강도 만납니다. 책을 포개어 놓은 듯 층층이 겹친 바위와
주변 바다의 풍광이 마음에 휴식을 주는데요. 우리 땅의 보석 같은 절경들을 가슴에 담는 길입니다. 소백산 자락길, 변산마식길 두 곳이 다 국립공원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발길이 미치지 않은 곳, 그러한 곳으로 길을 만들어 가지고 역사와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자연유산이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길들이 연결되어서 걷는 사람의 마음을 아주 가볍게 하는 것이 바로 두 곳의 길입니다. 자연과 역사를 온몸으로 느끼며 천천히 걷는 길. 그 길에서 우리는 삶의 고단함을 덜고 잊혀진 감성을 되찾을 것입니다. 우리 땅 옛길을 찾아 과거로의 여행을 떠났던 옛길 시간을 걷다. 그 첫 번째 여정은 서울 숭례문과 땅끝 해남을 연결했던 삼남대로였는데요. 전라도와 경상도 그리고 충청도를 지나는 삼남대로 옛길에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양한 문화재와 그 길을 걸었던 옛 사람들의 사연이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제주도가 전라도에 속해 있었는데 중주인들을 유배 보낼 적에 다 제주도로 보냈던 길이고, 그 길을 1894년에 동학국민혁명이나 군이나 또는 그 수사 김정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유배를 가던 길이 바로 삼남대로 옛길이었죠. 삼남대로에 이은 두 번째 옛길 여행은 서울 흥인지문에서 강원도를 관통해 울진 평해까지 가던 옛길 관동대로였습니다. 굽이굽이 이어지는 고갯길과 강원도의 빼어난 산수를 품은 관동대로는 자연의 아름다운 절경을 벗삼아 느림의 삶을 추구했던 옛 사람들의 풍요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허균이나 맹월당 김시섭 선생 또는 허난 설원 또는 신사임당 같은 경우 율곡 선생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개를 넘어가면서 관동 지방의 아름다운 경치에 활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동해 푸른 바다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걸었습니다. 옛길 여행의 세 번째 여정은 부산 동래에서 서울 숭례문까지 이어지던 우리의 옛길 영남대로였습니다. 낙동강 물줄기 따라 가파른 벼랑길과 물길이 교차하고 아름다운 고갯길의 대명사 문경세제를 품었던 영남대로. 그 길은 우리 민족의 치열했던 삶, 그리고 그 속에 배인 영광과 상처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길이었습니다. 영남대로는 아까 얘기했던 조선통신사가 다니던 길이기도 했지만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들이 영남대로를 갖다가 걸어가면서 문경세제를 지나갈 적에는 조선 군사들이 없으니까 춤을 추며 넘어갔다. 그래서 어떤 임진왜란의 애환을 많이 간직한 길이 바로 영남대로 옛길입니다. 그리고 걷는 내내 가장 아쉬움이 컸던 우리의 옛길 의주대로. 서울에서 평안북도 의주까지 이어지던 길이었지만 파주에서 그 걸음을 멈춰야 했는데요. 언젠가 그 길이 다시 이어지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땅을 두 발로 걸어 옛 사람들의 자취와 역사를 만나는 길. 여러분에게 옛길은 어떤 의미인가요?
참 우리나라엔 좋은 곳이 너무 많다. 숨겨진 보물 같은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걸 늘 느낍니다. 옛 선인들이 걸었던 그 길이잖아요. 제가 만나보지 못했던 분들이 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디뎠겠다. 내가 그 발을 지금 거의 똑같은 땅을 밟고 있구나.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면 이게 정말 내가 역사 속에 좀 들어가 있는 건가? 사실 우리나라의 영남대로, 삼남대로, 관동대로, 의주대로 그런 길을 지금이라도 복원해 가지고 그 길을 걸을 적에 결국은 우리 5,000년 역사 속에 서린 우리 역사의 아픔과 상처와 영광, 그러한 것들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옛길을 제대로 복원해 가지고 그 길에 많은 이야기를 심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걸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땅 옛길